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0월 1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먼저 조금 보면, 자,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 우려감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네요. 자, 작년 한 6월경에 미국과 EU가 무역 전쟁 한 차례 좀 주고받다가, 자,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휴전 상태 들어갔는데, 자, EU 내에 자, 항공기를 만드는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WTO에서 자, EU의 보조금의 책임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 EU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 EU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자, EU도 뭐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관세 부과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보복적 관세에 물릴 것이기 때문에 자, 무역 전쟁 우려감 상당히 커지는 상황.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아직 뭐 좀 마무리가 안 됐는데 EU와 무역 전쟁 펼친다면 글로벌 경기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이번에 미국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자, 먼저 ISM PMI 지수가 먼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PMI 지수가 50 밑일 때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47.8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자, 미국 경기 지표 악화되면서, 네, 미국 증시, 뭐 국내 증시도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 보였고요. 자, 다만 다행인 것은 금요일날 국내 증시 마감한 이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3.5%, 네, 3.5%로 약 50여 년 만에 좀 최저치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네, 다시 금요일날 상승하는 모습, 유럽 증시도 네, 강하게 올라줬고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도 내일이죠. 월요일날 좀 초반에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자, 이렇게 네, 미국 경기 지표 나왔는데, 자, 미국 경기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지금 언론에 걱정이 있었는데 고용 지표 양호하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MI 지수 네, 악화되면서 10월 달에 네,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네, 가능성 보이고 있는데 미국 경기 크게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기준금리 인하까지 된다면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미국에서 네, 중국의 금융투자 제한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뭐 상장 폐지시킨다 이런 얘기 나와서 또 글로벌 증시 크게 흔들렸는데 미 재무부에서 뭐 해명이 했죠. 그런 일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다시 뭐 증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 찾아갔고 자, 홍콩 시위 이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범죄인 송환법을 좀 철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번에 복면금지법 마스크를 쓸 수 없다 이런 게 나오고 또 경찰이 쏜 총에 뭐 10대 2명이 지금 총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자, 시위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 홍콩 시위 이거 사그라지지가 않는데 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또 서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홍콩 시위 아직까지는 홍콩 내 시위로 그치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열강들이 좀 뛰어드는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국내 이슈를 조금 보면, 자,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마이너스 0.0%, 0.0 몇 퍼센트였죠. 반올림해서 뭐 0.0%였는데, 9월 달은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4% 확연하게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 다시 커지고 있고, 자, 정부에서는 내 작년 비교해서기 때문에 좀 기저효과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디플레이션 공포, 디플레이션이 온다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 위기 올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소비자 물가도 이제 또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공포 확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9월달 수출, 뭐 올해 들어서 수출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죠. 자,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감소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서 북한에서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좀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어제였죠. 네, 어제 5일날 네, 스톡홀름에서 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아무런 협상이 이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협상 결렬된 것으로 보이고 자, S&P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자, 기존에 2.0%였나요? 2.1%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1.8%로 하향하면서 자, 올해 우리나라 2% 성장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좀 기정사실화 점점 돼가고 있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뭐 S&P 1.8%로 하향했고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조금씩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3곳까지 나왔고, 자, 주로 나왔던 김포와 파주의 돼지는 모두 수매하거나 아니면은 살처분한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원달러는 이번 주에 마지막 날 조금 하락하면서 1200원 밑으로 내려왔나 그런데 1200원 일시적으로 넘어갔었죠. 넘어갔다가 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하면서 지금 뭐 1100원대 후반 1200원 내외에서 계속해서 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 보면 코스피 지난주에 이어서 1%대 하락 29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지난주에 3%대 이상 뭐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번 주에는 0.8%대 하락했죠. 5포인트 정도 하락. 자,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자, 그간에 제약바이오 뭐 부침이 많았는데 HLB가 이번에 임상 임상 3상에 대한 뭐 성공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상한가 가고 급등해주는 모습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뭐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 주에는 개천절로 10월 3일 휴장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한글날 있습니다. 한글날 10월 9일 휴장 되고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 4거래일 매매 진행되고, 자, 한글날 휴장 다음 날입니다.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이죠. 자, 10월 10일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뭐 주식시장 약간 조정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 차트, 지수 차트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4주 정도, 한 달여 정도를 쉬지 않고 1900개에서 2100까지 빠르게 올라줬던 지수가 자, 이제 조정이 들어왔죠. 제가 뭐 한 절반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위치적으로 뭐 2000포인트 정도, 200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그 정도 거의 다 왔습니다. 뭐 요 자리, 그다음에 뭐 요렇게 전저점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일단은 미국 증시 금요일 날 국내 증시 마감된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 자,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국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 뭐 초반에 강세 보일 것이고 이후에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와 주는지는 뭐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다음 주도 뭐 조정이 좀 더 나올지 아니면은 월요일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을 해줄지 뭐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자, 코스피 차트 뭐 주봉인데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제가 고점을 이렇게 좀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다. 지금 딱 그 자리 정도 요렇게죠. 요렇게 맞고 거의 근처까지 갔다는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뭐 1, 2주 정도는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10월 달 말에 또 FOMC 있으니까 FOMC까지는 조금 더 지수 조정 나올 수 있다. 소극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면 코스닥도 뭐 차트가 크게 뭐 달라 보이진 않죠.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내려오는데 다만 이번에 뭐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요 지점까지 올라갔다면 뭐 그거 코스닥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수급이 많이 꼬였죠.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지금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자, 일단은 뭐 요 지점 요렇게 580대네요. 밀리더라도 요 정도 뭐 이렇게 언더슈팅이 있긴 합니다만 자, 요 정도까지도 뭐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 강력하게 지지해 주려는 힘이 있지 않나. 자, 요거는 뭐 코스닥 변동성 세니까 사실은 지수 자체보다도 더 종목이 중요하긴 한데 뭐 요번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맞고 또 강하게 튀어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들이 좋아하는 뭐 제약 바이오나 중소형주들이 뭐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 준다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뭐 개인들이 매매하기에 좀 더 수월한 장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뭐 일단은 글로벌 증시 뭐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자, 코스닥은 개별주로 한번 잘 선별해 보자. 아직까지 뭐 많이 하락한 이후에 또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잘 찾아보는 거 좋겠고요. 자, 이제 10월달 접어들었죠. 10월부터는 또 배당주들, 고배당주들 또 약간 시장에서 뭐 주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배당주도 좀 관심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배당주 관련돼서는 뭐 추후에 기회 된다면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10월 1주차 마감되고 다음 주 10월 2주차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주말 동안에 미국의 고용지표 잘 나왔다. 자, 북미 협상 결렬됐다. 요 정도 이슈 체크해 놓고 다음 주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 주 주말 시황 분석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